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난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번에 첫 등장을 하셔서 오빠와 같이 목격한 그 하얀 선생님 이야기로 등장을 하셔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는 그 한 에피소드였던 거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난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거기 너무 이르죠? 시간이. 괜찮습니다. 거의 그냥 근데 일찍 일어나서 나쁠 건 없어요, 사실. 예. 너무 일찍이긴 밖에 하니까. 눈보라 치는데. 아, 눈보라쳐요, 거기? 네. 자, 일단은 난나님께서 저번에 이제 참여해 주셨을 때 하얀 선생님 이야기로 참여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개인 가정사나 그리고 오빠와 아니면 이제 난나님께서 목격하신 그 하얀 선생님 이야기도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웠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 네. 오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의문의 아저씨가 맞죠? 저희는 바다가 있는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맞아. 해서 그때 오빠랑 저랑 입원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한 달 정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서 그 한 달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집에서 생긴 일인데요. 느낌 있다. 근데 바다로 왜 가라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바다 쪽에 그 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신들이 이제 육지 신보다 좀 싸납고 세가지고 그랬을 수도 그런가요? 있고 모르겠네, 정확한 이유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 집니다. 난나예요. 제가 한 6살 때쯤에 바다가 가까운 그 지방으로 내려오고서 엄마랑 저랑 오빠랑 셋이서 찜질방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급하게 구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게 됐어요. 이 지역 시세를 모르는데 부동산 중개인분께서 정말 싸게 나온 거고 싱글맘이 지내기에 집주인분이랑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수중에 있는 돈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집이 어떻고 말고 생각하기엔 엄마가 선택지가 없으셨다고 해요. 그 집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집이 딱 6개 세대 중에서 가장 안쪽 집이었고 구조가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부엌 형태를 갖춘 그냥 긴 싱크대가 하나 있었고 이게 복도 형태인데 사람이 한 명만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고 그 복도를 지나서 왼쪽을 보면 바로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큰 방 그리고 입구 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옛날엔 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화장실 안에 드럼 세탁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 특징이 화장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서 있으면 그 복도 특성상 화장실 앞에 사람이 서 있을 때 현관 쪽에서는 그 화장실 벽 안쪽으로는 아예 이게 서로 보이지가 않는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엄마가 집을 구했다 하고 나서 저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온전히 셋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집을 구경하다가 오빠랑 저랑 동시에 화장실 앞에서 세탁기를 보자마자 둘이서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하얀 선생님을 봤을 때 느꼈던 그때 당시에 비슷한 느낌이 너무 확 나서 둘 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그런 걸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시니까 그날 밤에 저희가 왜 거기서 멈췄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무서워서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그날부터 같이 샤워를 하고 집에서도 같이 손잡고 있자는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기에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기만 했어요. 이때 당시에 좀 큰 문제가 친아빠가 재산도 없고 직장도 잘려서 양육비 청구권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심지어 사채빚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예 이른 새벽부터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온갖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랑 오빠랑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을 둘이서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이. 아이고. 근데 이제 오빠가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니 왜 전학 왔냐고. 근데 오빠가 그 하얀 선생님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도망쳐 나왔다, 좀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이제 애기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귀신이 포인트가 돼서 이 새 귀신 보는 새끼네? 이러면서 왕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이구.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어느 순간부터 오빠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집에 와서 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빠가? 네. 아니. 엄마는 하루 종일 밖에 있으시니까 당연히 몰랐고 이제 오빠가 때리고서 맨날 잘 때마다 미안하다고 막 웃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오빠한테 묻고 나서 다음날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어디서 다쳤냐고 누가 때리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때 그냥 넘어졌다, 어디 부딪혔다 이런 말밖에 못하고 엄마 알게 되면 이제 선생님 혼날 것 같은데 말해주면 안 돼? 했는데 남들이 사정을 아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가지고 그냥 괜찮나요? 아무 일 없어요? 하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아휴, 참. 근데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집에 와서 그냥 주먹으로 던 게 뭐 책을 던진다든지 밥 채러 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면 명치를 막 주먹으로 떼겠다든지 베개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눌러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강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근데 이 와중에 오빠가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교에 친구도 없다 보니까 유일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너무 집에 오는 것도 싫고 세탁기도 무섭고 뭐 학교도 다 싫으니까 저랑 같이 지내자던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맨날 그 친구 내에서 자주 이렇게 자러 가고 저는 결국에 매일 혼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유치원을 마치고 딱 집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문 앞 그 코너에서 사람 얼굴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얼굴 위치가 딱 그때 당시 제 키랑 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집주인 아저씨네 달려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아저씨 집에 누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막 이랬는데 하필 그때 그 부부가 여행을 가셔가지고 그 아드님이 같이 확인하러 가자 해가지고 야구 배트를 챙겨서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네. 그러고 그 오빠가 문을 열고 야 다나 누구야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막 배트로 여기저기 막 치면서 확인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그냥 너가 잘못 봤나 봐. 이제 너무 무서워서 막 우니까 저녁 먹고 가라 해서 밥을 먹고 결국 밤늦게 혼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오빠가 문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가시는데 기분이 너무 찝찝해서 들어가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불 켜는 거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바로 그 문 옆에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한 1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남자의 목소리로 오늘은 형아 없어? 이런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늘은 형 그래서 없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손으로 입을 막 틀어막고 숨도 못 쉬는데 오늘은 형아 없어? 오늘은 형 없어? 오늘은 형 없네? 없지? 없어? 이러면서 그 목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제 이불 주위로 이렇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은 형아 없어? 이 다음에 우리 엄마 봤어? 우리 엄마 봤어? 형아 어디 갔지? 형아 어디 갔나? 형아 어디 갔나? 이러면서 방을 막 뒤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니 우리 오빠 올 거야. 엄마도 와. 시끄러워. 나 무서우니까 그만 말해. 저리 가.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발걸음이 멈추는 느낌이 확 나고 소리도 멈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적이 흘렀는데 예. 갔나? 싶어가지고 이불을 살짝 들쳤는데 들추자마자 그 남자의 눈동자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제가 그 누워있는 그 자세랑 동일하게 누워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동자가 흰자가 없이 온통 검은색인 거예요. 마주치자마자 형아 없어? 이러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머. 올 거야 이러고 거짓말을 하고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걸 한참 동안 형아 없어, 형아 없어, 형아 없어, 형아 없어. 이러다가 조용해지고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세탁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조용해진 거예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울다가 그날 잠에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서 남자애가 제 옆에 서서 피눈물을 흘리더니 순간적으로 걔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 보여주는구나. 그 애가 저랑 비슷하게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한테서 가정을 당한 거였는데 그 애 엄마가 애를 하도 니까 그 조그만 애가 무서워가지고 숨을 곳을 찾다가 세탁기로 들어갔는데 그게 문이 잠기면서 질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와. 네, 정말 오랜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건 들어가도 나오지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이제 헉헉대면서 잠에서 깨게 됐는데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고 눈 뜨자마자 이제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러 엄마 방으로 달려간 거예요. 엄마가 깨 계셨고 꿈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악몽 꿨다면서 괜찮다 이렇게 진정만 시켜주시고 미안한데 엄마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신경도 못 쓰시고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부터 매일 오빠가 없는 날마다 그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점점 그게 제가 3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다가 점점 그게 1인칭 시점으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질식하는 순간까지 제가 잠잠해서 겪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잠자는 게 너무 무서운데 또 안 잘 순 없고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기절하듯이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밤을 새고서.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가 유치원만 가면 기절하듯이 잠에 들고 몸에 멍도 있고 하니까 아동을 의심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게 처벌이 심하지도 않았었고 좀 설명만 잘하면 넘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바로 경찰서로 오시고 애가 악몽을 많이 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하연 선생님이랑 전에 있던 일들을 다 상황 설명을 하시겠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빠가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오빠한테 가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어머니가. 네. 근데 어머니는 집에서 저희를 일일이 다 케어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태권도를 보내서 애들이랑 좀 사교성도 키우고 정신 수련도 좀 하고 해야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태권도를 다니게 됐는데 그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3달 다니고 관두게 됐는데 되게 안 좋은 게 태권도에서 배운 발차기 기술을 연마한다고 저를 킥패드 취급을 한 거예요, 오빠가. 아이고,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웃긴 게 이 덕분에 오빠가 집에 나가는 날보다 태권도 수련을 해야 된다고 저를 때리는 날이 많아지게 됐고 그 덕에 오빠가 안 나가니까 저는 이걸 그냥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빠 이제 학교에서 옛날에는 하루 동안 강당에서 애들끼리 다 같이 모여 자는 숙박 캠프 같은 날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 하루는 그날 자기 학교에서 자고 온다고 이불이고 뭐고 다 챙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방에서 자게 됐는데 그 제일 끝방이 달빛도 잘 안 들어오고요. 창도 너무너무 작아서 정말 어두운 방이었어요. 그냥 낮에도 너무 어두운?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또 거기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날도 밤을 새려고 계속 다리를 꼬집고 막 혀를 씹고 이러고 있었는데 문 쪽에서 손톱으로 두드리는 느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봐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야.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불을 싹 들쳤는데 바로 옆이 화장실이었는데 그 문 앞에서 검은 눈동자가 문 옆으로 이렇게 쓱 나타나더니
향아 없어? 향아 없어? 너만 있네, 너만 있네, 너만 있네? 이걸 엄청 빠르게 얘기를 하는데, 입모양을 웃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말을 하는데도 그 입모양이 변하지가 않고, 그냥 그 검은 눈동자가 계속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온다고 했을 때 저번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 올 거야 가! 이랬는데 그 남자애가 너 왜 거짓말해? 왜 거짓말해? 그러다 죽어. 그럴까? 죽여버려야겠다. 죽일까? 죽여버려야겠다. 이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걸 보고 그 기에 눌리면 내가 진짜 죽겠다. 나 오늘 죽나? 이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태권도 다닐 때 관장님이 해주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압을 내뱉으면 무서울 게 없다고 하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합 이러면서 저리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때는 그거밖에 할 게 없다, 진짜. 그거라도. 네,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고 뭘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저는 그거에 눌리기 싫어서 울면서도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외치는데 점점 식은땀이 계속 나고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애가 제 기합을 듣더니 합 이러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서 계속 절 보고 웃고 있고 합 이걸 계속 하니까 제가 결국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옆집 아저씨가 그 비명 소리를 듣고서는 무슨 일이야 문 열어보게 하면서 막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데 그 남자애가 그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문을 한번 쓱 보다가 다시 저를 보면서 눈을 엄청 동그랗게 뜨고 노려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쁜 눈이 아니라 너무 동그랗고 까매서 무서운 거예요. 우와. 근데 이 아저씨가 결국에는 쾅쾅쾅 두드리다 아무도 안 나오니까 문 손잡이를 이렇게 부수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동시에 남자애가 또 화장실로 도망갔고 저는 그대로 눈물 콧물 범벅이로 아저씨한테 뛰어가서 안긴 거죠. 근데 그날 아저씨가 제 상태를 보시고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병원으로 오셨는데 서로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껴안고 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있었던 일들을 또 설명을 했는데 네. 어머니가 돈이 수중에 없는데 이사는 힘들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친할머니한테 도움 요청하러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친할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왜?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무슨 염치로 전화했니? 이러셨대요. 아휴, 네. 근데 어머니 아들은 제 자식들 망쳐놨는데 왜 저는 염치도 없으면 안 돼요? 도와주신 것도 없으면서 무슨 염치요? 저 양육비도 없이 혼자 키우고 있는데 어머님이 남편 대신 돈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냥 받아치셨대요. 오호. 근데 이때 할머니가 하신 말이 뻔뻔해도 유분수지 내가 왜 도와준 게 없어? 네 아들 수술비 줬잖아. 죽을 뻔했잖아. 내가 살린 거잖아 그날. 이러시는데 이날 엄마가 그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 시참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사 가기로 하셨던 그날에 그 친할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돈을 지어주셨다고 말했었거든요. 네. 어머님이 이때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그 돈이 그분이 무당이시니까 오빠가 생사가 오갈 걸 알고 수술비를 주신 거였어요. 왜냐면 그 돈이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이사 갈 때 어머님이 갑자기 주셨던 그 돈 알고 주신 거냐고. 내 아들 죽을 거 알고 주는 거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서 네 아들 안 죽었잖아. 내 덕에 살았잖아. 이러셔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열받아서 죽을 뻔했지 않냐고. 애기들 다 죽다 살아났다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할머니께서 돈만 보내시면 되니? 끊는다? 하고 뚝 끊으셨대요. 그러고 다음날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돈으로 이사를 가실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사를 가도 다른 귀신을 보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엄마가 일하던 그 고깃집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정말 용하다는 집에 저랑 오빠를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 날짜를 잡고 예약을 하고서 거기 딱 가는데
무당집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 무당분이 저를 가리키면서 너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시고는 엄마랑 오빠만 들어가고 저는 거기 계신 다른 아주머니랑 같이 카페에 가서 기다리게 된 거예요. 제 엄마 시점으로 무당집에 딱 들어갈 때는 엄마가 하도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친할머니 때문에 더 불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무당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무당분이 오빠 손을 꼭 잡고 들어가자마자 오빠를 무릎에 앉히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가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우시고 어머니를 보고는 야, 니 딸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걔 죽는다 이러면서 막 우시니까 엄마가 속으로 뭐지? 진짜 용한가? 이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오빠를 보고 야는 기가 워낙에 세서 봐도 이상할 건 아닌데 연계를 밟고 살아나니까 눈이 뜨인 거지. 이거 감추면 개하는데 니 딸은 죽는다. 그 떼내도 성인 될 때까지 계속 죽을 거 왜 온다. 우야노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그때 어머니가 왜 할머니가 태몽을 꿨다면서 저를 꼭 낳아야 된다고 하신지 우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자세한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작년에 겪은 일 말할 때 드릴 건데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친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세습무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래요. 근데 그 세습무를 저한테 오게 하려고 제 사주를 틀어버린 거래요. 그래서 원래 뭐 이날 몇 날 몇 시 이렇게 태어났어야 될 애가 다른 날 다른 시에 태어나고 이름도 사주가 안 보인대요. 어차피 죽을 애 사주라서 봐주기도 싫다고 예전 무당집들이 다 그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다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 무당분께서도 자세한 설명은 못 해주고 자기가 뭔가를 해줄 순 없는데 너무 미안하다 하시면서 어머니한테 부적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1년이다. 딸한테 붙이갖고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되고 1년 기다리면 알아서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오빠 영안을 닫아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분이. 아, 네. 그래서 며칠 뒤에 날짜 알려주겠다 하시고 그 복채도 안 받고 그냥 보내셨대요. 근데 카페에서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고 저는 다시 그 무당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넋이 나간 얼굴로 오빠 손을 잡고 이렇게 터덜터덜 나오고 계셨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엄마랑 오빠랑 그 집으로 돌아왔죠. 예? 엄마는 무당분 연락 기다리느라고 일주일 동안 일도 안 가셨고 오빠도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저는 정말 신기하게 악몽도 안 꾸고 그 남자애도 아예 안 보게 된 거예요. 오빠가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세탁기는 무섭고 근데 한 3, 4일쯤 뒤에 언제 어디로 와라 하는 문자를 받고서 엄마가 저를 집주인분한테 맡기고 오빠랑 집을 나섰고 하루가 지나서 돌아오셨어요. 근데 오빠가 지금도 그날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당분이 오라고 하신 그 장소에 갔을 때가 산 어느 곳이었다고 하였더라고요. 자기가 걸어가는 장면이 너무 어지럽게 기억이 나면서 그 순간부터 그 뒤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날 영안을 닫는 뭔가를 하시면서 이제 엄마는 계속 빌고 계셨고 그 뒤로 뭔가가 보이진 않는데 오빠가 나쁜 기운만 느껴진 거예요. 그러고서 그 무당분이 그 어린 남자애를 천도해야 된다고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굿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굿비가 그 할머니가 보내주셨던 그 1,000,000원으로 네. 다 알고 준다. 알고 주셔. 네,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굿을 진행하는 동안 할머니가 엄마한테는 저는 굿하는 곳 근처는 얼씬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유치원에 갔을 때 그 굿을 진행을 하는데 워낙 그 남자애가 가기 싫어해서 3일 동안 그 굿을 했대요. 근데 혼자서 안 되시니까 3분이 더 오시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1,000,000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고 저희가 그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8개월을 더 살다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부적의 1년 기한을 까먹은 거죠.
그러고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일단? 똑같이 바닷가 근처? 아니요, 다음 이사를 갈 때는 어머니 직장 때문에 바다로 가야 된다는 말을 못 지키고 산 쪽으로 가게 됐어요. 아, 이번엔 산이구나. 아이고, 미쳐버리겠다, 진짜. 네. 산도 귀신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저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오빠가 갑자기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안 하던 행동들을 하고. 네. 그냥 오빠의 본심인 건가 아닌가를 정확히 모르겠네. 다음 얘기 때 나오는데. 예. 오빠가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정말 심하게 당해서 네네. 흉터가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따라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따라하면서 보고 배웠다 이거죠?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것도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면 나를 못 건드린다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당연히 교육이 됐겠죠. 네. 그랬었을 때는. 근데 정말 힘드셨겠다, 난나님. 지금 이야기하시면서도 중간중간 굉장히 오늘 많이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이러시면서 이제 많이 떠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 저도 트라우마가 좀 깊어서 아직도 병원을 다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딴 데다가 중학교 때 딱 한 번 어떤 여자애한테 했는데 저도 이걸로 왕따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게 여기가. 이게 그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희 채널 이야기 듣다 보면 뭐 귀신 보는 사람들이나 느끼는 사람들 뭐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 없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있겠습니까? 얘기하면 이 꼴을 당하는데? 없죠. 있어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네, 한 번쯤은 얘는 좀 믿을만하다 해서 말을 했는데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났을 때 뭐 따돌림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아니면 이용만 한다거나. 맞아요. 네, 그게 많아서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는 없고 맨날 돌비채 노래만 많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그나마 익명으로 그냥 목소리만 나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바닷가 집도 어마무시하네요. 여기도. 근데 그 아저씨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바닷가 쪽으로 가서 살면 괜찮을 거라 그랬는데 왜 안 괜찮았을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네. 그 무당분을 만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처음에 저희가 더 어릴 때 어머님이 부당집을 막 수소문을 했는데 네. 그때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렇네. 바닷가에 그 무당이 있으니까 가라는 거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나마 손을 써줄 수 있는 무당이 그 바닷가에 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예전 과거니까 그곳이 네. 어디였어요? 그 바다가? 통영 쪽이었어요. 통영? 통영 꽤나 멀리 가시긴 했네요, 확실히. 네. 그랬구나. 통영에 있는 바닷가 집에 간 이유가 있었네요. 거기서 힘든 꼴을 겪어도 오빠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죠. 자, 다음 곳은 산이라고. 나 지금 벌써부터 지금 다음 곳은 산이라고 하셨는데 그 산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 이야기 때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나님의 잘못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난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족이 안 좋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남들은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난나님은 가족을 욕할 수 있어.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시청자분의 가족이니까 좀 자제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난나님께서도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그 산 이야기 바로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랑 이어지긴 해요. 안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별개의 에피소드긴 합니다. 하지만 1편의 이야기를 들어야 2편이 소름이 확 다가와요. 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개나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1편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되고 오늘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고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